안녕하십니까. 입학사정관 안정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짧은 시간은 이 단독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아마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기표를 받으셨을 텐데 1:1 개인 상담, 개인 컨설팅을 하실 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맞는 전형 유형 찾기에 대한 가이드맵을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그 제도상으로는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 횟수는 6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 3회, 그래서 이제 9번의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생관을 좀 긍정적으로 갖는 친구들은 이 9번의 횟수 중에서 한 30%는 본인들이 합격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렇지 않은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좀 낙관적인 친구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정시를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친구인 사례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수시에 납치가 될까 봐 걱정을 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수시는 상향 지원이 원칙이야라고 수립을 해놓고 수시의 모든 그런 6장의 카드를 상향 지원으로 하면 다 이제 실패가 되고 이제 결국은 정시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막상 본인이 희망하는 또 어쩌면 잘 합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대학의 합격 소식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바로 수시 지원을 잘 해서 아마도 정시보다는 수시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더 빠르게 합격 소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의 시점이 바로 이제 수시 모집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에서 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고3 유형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수시에 배치가 되어 있는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또는 이제 교내 활동을 다양하게 한 특기자 전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시에 배치된 그런 전형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3 생활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을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앞서 결과를 보셨던 것처럼 전형으로 치자면 내가 내신을 잘 관리한 친구인가 아니면 내가 학교 활동을 좀 더 주력했던 친구인가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형을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수시에 어느 정도 이 전형이 설계가 되어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능 상태를 좀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칫 여기 이게 돈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성적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좀 너그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앞서 저희가 우리 대학의 교과 전형 내신의 그런 어떤 그 분포, 합격생 분포를 보여드린 것처럼 대체로는 이제 내신이 좋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1등급대로 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여기에 많은 부연 설명을 하게 되죠. 우리 학교는 전교 1등이 1점대 후반이기 때문에요. 제가 갖고 있는 3등급도 굉장히 내신이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 전형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그런 정성적인 스토리를 다 담아내는 로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그냥 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사연 있는 그런 내신 등급을 다 반영해 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어디에 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합격 결과를 통해서 내 내신이 어느 정도면 우수하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논술 등급이 어떠했느냐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면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가장 잘 본 등급을 머리에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로 저희가 이제 주 2학년 때 후반부터의 모의고사 추이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평균을 잡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결국은 이제 6모 이후에 9월에 치르는 모의고사까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수능까지 적어도 한 등급 이상, 많게는 2등급도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제가 꼭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등급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건 제가 크게 응원을 해드리지만 그 이상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능 등급이나 수시에 있는 수능 최저 등급을 여러분이 고려하실 때에는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적합한 그런 전형 유형이 선택이 될 텐데요.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수시에 지원을 하신다면 나의 내신 형태가 어떠한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의 학교 활동이 어떠한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에서 괜찮다라는 체크가 되면 오케이. 그런데 그중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도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내신이 우수한 학생을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가이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화여대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주요 대학들도 다 쓰시기 때문에 그 대학의 교과 전형, 교과 우수하다라는 그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이화여자대학교는 우리 여학생들이 착실하게 5개 학기 동안 내신을 관리한 것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도 걸지 않고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 없이도 내가 1등급대를 유지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중간시험, 기말시험 10번을 마치 작은 수능을 치르는 것처럼 열심히 했어요 라는 친구들은 저희가 다 선발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셔도 좋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도 같이 중복을 하시게 될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수능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수능이 우수하다, 수능이 불리하다라는 그런 기준은 내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으로도 그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수능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수능으로 그 대학을 정시에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면 그 친구들은 반드시 몸을 낮추고 수능이 불리한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시에서 내가 더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교과가 우수하다라는 거, 모든 대학이 거의 1점대가 넘는 수준에서 이 학생들을 선발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1점대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교과 전형과 혹은 내가 우리 대학보다도 조금 더 높은 레벨의 학교를 지원하고 싶다 할 때에는 논술 전형까지를 섞어서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면 교과 전형을 쓰되 논술 전형을 함께 쓰더라도 본인이 정시로도 갈 수 있는 정도의 대학으로만 여러분들이 써야지 너무나 지나친 상향으로 6장을 다 쓰게 되신다면 예컨대 수능에서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수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이 좀 안정적인 친구들은 상향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지만 수능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적정 지원선에서 수시에 합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제 두 번째 전형인데요. 학교 활동이 우수하다라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이제 학교 활동이 우수하다라는 학생이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학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앞서도 저희가 결과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설명드린 것처럼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보는데 어떻게 같이 보느냐? 비슷한 비율로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전형에서는 오히려 내신은 거의 1등급으로 잘 유지가 되었는데 학교 활동이 하나도 없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게 과연 학교 활동이 도대체 뭐냐? 어떤 것들을 학교 활동의 우수성으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교과학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에서 키워내는 핵심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나에게는 이 중에 어떤 역량이 더 개발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교과목을 연장해서 경시대회를 열심히 도전한다든지 그거와 관련된 탐구활동 이런 것들을 동아리를 통해서 혹은 진로활동을 통해서 하는 친구가 있고요.
공동체적인 역량에서도 무엇보다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도 내가 뭔가 협력을 이루어내고 이것을 다른 것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걸 잘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 역량은 아주 흔하게는 여러분들이 뭐 학생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갖고 있다든지 학급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역량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리더십 역량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관리, 예컨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뭐 방송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혹은 자율학습을 통해서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한 그런 친구들의 우수성을 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교 활동을 잘한 친구다라고 보는 그런 역량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나도 그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학생이 그렇다고 다 여기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활동 중에서도 이와 같이 조금은 레벨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나 그거 좋아해요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친구가 있고요. 날 그걸 좋아해서 시간만 되면 기회가 되면 여러 번 제가 참여했어요 라는 수준의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생부 안에서 보면 그 중에서도 우수성이 굉장히 탁월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기술까지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고, 더 높게는 그거로부터 어떤 결과나 성과를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뭐 예컨대 뭐 수상이라든지 여러 어떤 기록, 학생부 안에 있는 그런 그 난에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단순 참여나 관심을 갖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학교 활동 혹은 학생부를 보니까 그래도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을 성과로서 혹은 우수성으로서 그 학교에서 인정받은 바가 있어요라고 하는 친구면, 그렇다면 이 학교 활동의 우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겠다 이렇게 짐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학업 역량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크게는 저희가 이렇게 2등급대와 3, 4등급대로 한번 유형을 분리를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 중에는 예컨대 학생부가 2등급대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을 지원을 하실 때에도 학생부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내가 예컨대 내가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수능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높여서 희망을 한다, 수능 체제도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예컨대 논술을 통해서 상향 지원을 섞어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 내신이 3, 4등급 혹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친구들도 사실은 종합전형에서 합격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아마도 내 활동이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되어 있는데 내신 등급 요 정도에서 이쪽에 많이 몰려있다 그러면 합격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도 물론 쓰시겠지만 논술 전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공략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아마도 이제 이 친구들이 난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과 내신과 학교 활동이 다 이제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지표가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 지표에서 논술로 어떻게 할까, 어떤 전형을 내가 갈까,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수능이 우수한 경우와 수능이 불리한 경우로 크게는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양쪽이 모두 다 논술 전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육논술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예컨대 얘가 수능이 잘 나오는 케이스라서 수능 체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맞출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에도 도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상향 지원을 섞어서 쓰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수능이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어쩌면 가능한 그런 수능 체제를 맞추는 이런 수준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적정 지원과 하향 지원까지를 함께 쓰셔야, 그래야 나중에 수능 이후에 논술로서 내가 최선을 다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섞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다시 이제 나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것이 될지가 이제 선택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전형으로 집중을 하셔서 6번의 수시 지원을 골고루 잘 여러분들이 배분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올해 수시에서 대박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시간에 컨설팅에서는 이 기조 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증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